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코로나 사태 이후 정말 반갑고 뜻깊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이 드디어 목표치인 70%를 돌파했습니다. 단계적인 일상 회복으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한 건데요. 그럼 언제, 어떻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종합병원. 주말인데도 코로나19 백신을 맞기 위해 일찍부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처음 백신을 맞은 고교생부터 일상생활을 하는데 제약이 덜할 것 같고 나중에 해외여행을 갈 때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길게는 6주를 기다려 접종을 마친 사람들까지 기대감은 한마음이었습니다. 2차까지 맞았으니까 이제 가족들하고도 이제 모임도 쉽게 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도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아무래도 활동 범위가 좀 자유롭지 않을까. 정부는 오늘 오후 2시를 기점으로 3,594만여 명이 2차 접종을 마쳐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 조건인 접종 완료율 70%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접종 이후 241만입니다. 우리에 앞서 접종을 시작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의 접종 완료율도 이미 넘어섰습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일상 회복의 시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공청회와 전문가 회의, 위드 코로나 세부 계획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 등 구체적 계획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접종 완료율이 80%와 85%에 도달하는 시점에 맞춰 대규모 행사와 사적 모임 규제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1,500명을 웃돌았지만 보름째 2,000명 아래를 유지하면서 4차 유행도 감소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일상회복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방역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헬로윈데이 축제를 전후해 젊은 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방역 점검에 나서는 등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까지 방역의 고삐를 바짝 쥘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영훈입니다. 오늘 서울 금천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가스가 새어나와 노동자 2명이 숨지고 19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지하에서 작업 도중 불을 끌 때 쓰는 이산화탄소가 새어나온 건데요. 먼저 사고 상황 살펴보고 이어서 원인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소통을 등에 맨 소방대원들이 쓰러진 노동자들의 가슴을 압박합니다. 방독면과 화학복을 착용한 대원들이 줄지어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서울 가산동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현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났습니다. 가스가 자욱해가지고 흰색 뿌옇게 자욱하고 막 쾌쾌한 냄새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더라고요. 지하 4층까지 연기가 내려왔어요. 이 사고로 40대와 50대 남성 노동자 2명이 숨졌고 2명이 중상, 17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중상자 2명은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지금은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신축 건물 공사 현장입니다. 지금도 입구는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놨는데요. 사고 당시엔 소방 장비와 차량들이 몰리면서 이 앞 도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해당 건물은 지상 10층, 지하 5층짜리, 지하 3층에서 10여 명이 배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발전기실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됐습니다. 120여 병 분량 7톤의 이산화탄소가 단숨에 살포돼 지하 3층과 4층의 노동자 21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노출된 상태로 있으면 중추신경이 마비되면서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사망까지 이르는. 당시 이 작업장엔 52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나머지는 무사히 대피했습니다. 사고 당시 폭발이나 화재는 없었는데 소방당국과 경찰은 관련자들을 상대로 이산화탄소 누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일 경선 이후 2주 만에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합니다. 원팀 대선 행보를 본격 시작하고요. 국민의힘 경선에선 윤석열 후보의 이른바 개사과 파문을 계기로 당심 잡기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정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원팀 대선 가도의 출발선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남이 내일로 확정됐습니다. 경선 종료 2주 만입니다. 이 전 대표의 승복 선언에도 미뤄져 왔던 경선 갈등 봉합과 향후 대선 행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만나 뵙고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경기지사직 사퇴, 수요일쯤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 이후 선대위 구성까지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울산을 찾아 이른바 개사과 파문에 따른 당심 수습에 나섰습니다. 전두환 관련 발언과 개사과 사진까지 모두 질책받을 일이라고 자세를 낮추면서도 반려견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자식 같은 아이입니다. 저는 동물이라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정을 모르시는 분들께서 이걸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못했던 것이고.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총 24번의 망발을 한 데다 부인과 장모 비리 의혹까지 있다며 본선 리스크를 부각시켰습니다. 본인, 부인, 장모 등 이른바 본부장 비리 의혹 후보로는 모처럼 맞이한 정권 교체의 호기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당이 윤 후보에 유리한 경선 여론조사 방식을 고집할 경우 중대 결심도 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2030 청년 당원들과 접촉면을 늘렸고 원희룡 후보는 정신과 의사인 아내가 최근 이재명 후보를 소시오패스라고 말한 걸 두고 여권 출신 패널과 사과하라, 할 수 없다, 거친 언쟁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심신장애를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고 변희수 하사. 최근 법원은 여성인 변하사를 남성의 기준으로 심신장애라고 판단한 건 잘못됐다며 강제 전역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육군이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치면서 변하사의 인사상 기록이 정상 전역으로 바뀔 걸로 보입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육군은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근거로 작년 1월 변하사를 강제 전역시켰고 관련 절차가 정당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때 있는 육군 총장과 수뇌부들이 그때 있는 육군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난 20일에는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행정부처의 소송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권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법무부 결정을 받아들여 소송을 종결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심신장애로 강제 전역했던 변하사의 인사 기록이 정상 전역으로 바뀌고 남은 의무복무 기간 13개월치의 월급도 유가족 측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랜스젠더 군복무에 관련된 연구나 준비도 이어가야 되고 그 결과는 차별과 배제가 아니라 소수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군대로 우리 군이 변모해 가야 되는. 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면서 관련 문제는 입법적, 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정책 연구를 통해 성전환자의 군복무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그제 누리호 발사 다들 보셨습니까? 저는 발사 현장에 중계를 하러 가서 봤는데요. 눈앞에서 올라가는 누리호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누리호 발사에는 국내 민간 기업들도 많이 참여했는데요. 미국에선 억만장자들이 우주 산업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경제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재하고 있는 이성일 기자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영화 스타트렉 시리즈에서 우주선 선장 역을 맡았던 배우 셰트너. 현실에서 우주여행을 한 뒤 귀환하는 90살 배우를 맞은 사람은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서 번 돈으로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린 미국 최대 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베이조스의 강력한 경쟁자 일론 머스크는 매년 1조 원을 화성 탐사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는 재산이 가장 적은 축인 리처드 브랜슨은 직접 우주 비행에 나설 정도로 열정이 넘칩니다.
세계적인 슈퍼 리치들의 전쟁. 이들이 로켓을 띄우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내세우고 있는 우주 관광. 1시간 비행 체험을 하고 수억 원을 내야 하는 아주 비싼 프로그램인데 디캐프리오 같은 연예인을 포함해 600여 명이 이미 예약을 했고 재산 120억 원을 넘는 전 세계 부자 200만 명을 잠재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들만으로는 여전히 돈을 벌기에 부족합니다. 우주 관광보다 더 확실한 돈벌이는 지구 궤도로 인공위성을 실어 나르는 사업입니다. 전 지구를 빈틈없이 연결하는 통신망을 구축해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위성 수만 개를 띄워야 합니다. 사막이나 산악 지형에서도 자율주행차와 도시명 비행체를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위성을 궤도에 올려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합니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간에든 어디서든 통신이 필요하고요. 항공기 관제를 하듯 UAM도 꼭 관제가 필요합니다. 통신 방법은 위성통신입니다. 발사체 재활용은 위성의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기술. 위성을 궤도로 보낸 발사체를 역추진해서 지상에 다시 착륙시키면 한 번밖에 못 쓰던 발사체를 여러 번 반복 사용할 수 있어 발사 비용이 1,000억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화물 1kg을 우주로 보내는 비용을 따져보면 10년 사이 4분의 1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재활용 횟수를 늘려 이보다 10분의 1 이하로 낮추는 것이 민간 기업들의 목표입니다. 손바닥만한 크기, 무게 2kg짜리 초소형 위성을 수십 개 연결해 1톤이 넘는 대형 위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도 발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개발 중입니다. 위성이 없어도 그 공개되는 위성 이미지를 싼 가격에 구매를 해서 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한다거나 각국의 빙하가 이제 얼만큼 녹았느냐. 테슬라 창업자가 만든 우주 기업의 매출은 2조 원. 아직 적자를 보고 있지만 기업 가치는 120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산업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MBC 뉴스 이성일입니다.